이번 단원은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단원입니다. 화학을 다루는 단원인데 함께 보면 물질의 변화와 반응식, 화학 반응의 법칙,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이 세 가지 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식이겠죠. 그리고 아래를 함께 봅시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질의 변화를 알아보고 우리가 1단원에서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도 1단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양적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2단원, 그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출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3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위쪽에 무엇을 배웠을까 그리고 무엇을 배울까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배웠을까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네모를 이용해 분자를 나타내는 것을 분자식, 이온을 나타낸 것을 이온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한번 이 네모칸에 무엇이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이 네모칸에 들어갈 말은 원소, 기호겠죠. 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의 상태가 달라지더라도 입자의 무엇과 무엇은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자의 무엇과 무엇이 변하지 않아서 질량이 일정한 걸까요? 그렇죠. 먼저 두 가지니까 입자의 종류 그리고 입자의 개수 가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이 일정하겠죠. 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을 배울까를 보겠습니다. 물리변화, 화학 반응, 화학 반응식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배우고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12쪽입니다. 교과서 12쪽을 보면 되고요.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식 단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번 시간에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달라 해서 물리 변화가 무엇이고 화학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을 식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근데 봅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물질의 변화를 많이 관찰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물질의 변화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 국어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봅시다. 이 변화를 보면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 그리고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질 때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변화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예를 들어보면 돌멩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깨졌다 하면은 돌멩이의 모양이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돌멩이는 모양이 변화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성질이나 모양, 상태가 달라지는 변화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함께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는 머리카락, 즉 파마를 하는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은 머리카락을 구불거리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친구들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하나는 머리에 약품을 발라 헤어기기로 동그랗게 말았다 푸는 것이고, 즉 파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파마했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머리카락을 닦고 시간 후 푸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같냐면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 뻗치는 거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파마했을 때와 머리를 이렇게 화학 제품을 이용해서 파마를 했을 때와 그냥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뻗쳤을 때 혹은 머리를 묶었다가 풀렀을 때 이렇게 구불거리게 되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여기도 써 있는데 약품을 발랐을 때에는 머리를 감아도 구불거림이 오래 유지가 돼요. 근데 푼 경우에는 머리를 물에 적셔서 감으면 바로 본인의 머리로 즉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를 바꾸는 것과 그냥 닦는 것, 따라서 머리를 바꾸는 이 차이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물리 변화이고 어떤 것이 화학 변화인지 이제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옆장에서 함께 또 봅시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달라 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크게 보면 우리 학습 목표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의 변화를 일상 속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아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변화들이 어떤 것이 물리 변화이고 어떤 것이 화학 변화인지 여러분이 이 예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변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아래 그림을 보면 누나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자 해서 어머니와 자식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네요. 이때도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함께 볼까요? 아래 그림에서는 지금 어머니와 자식이 누나를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만들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밀가루, 계란, 물, 그리고 딸기 등은 변화를 거쳐서 케이크가 되겠죠. 이 많은 변화들이 과연 물리 변화일까, 화학 변화일까를 우리가 나중에는 구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도 나와 있네요. 이 여러 가지 재료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계속 물리 변화, 화학 변화라고 하고 있는데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거를 함께 볼 텐데 먼저 반죽,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볼까요? 케이크를 만들기 전에 반죽에 오븐을 넣어 가열하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며 있는데 첨가는 맛과 색깔이 다른 빵이 된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케이크를 장식하기 위해 과일을 자르면 모양과 크기는 달라지지만 그 맛과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서 이 반죽이 오븐에 넣어 가열하면 반죽이 빵이 되죠. 그리고 과일을 자르면 모양과 크기는 달라지지만 맛과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이 둘의 차이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빵을 만들면서 반죽을 손으로 찍어 먹어본 학생은 알 거예요. 이 반죽의 맛이 이 빵의 맛과 다르다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반죽은 맛이 없죠. 하지만 빵은 맛있죠. 이런 차이. 그리고 색깔도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연한 노란색 같은 반죽이 짙은 갈색의 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맛과 색깔 같은 거는 성질, 이 빵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과일 딸기를 봅시다. 딸기는 모양과 크기는 달라지지만 맛과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맛과 색깔도 여기서 말했듯이 성질이겠죠. 그러면 이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래를 보면 다양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각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될지 탐구로 알아보자. 지금 계속 성질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 성질에 따라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달라지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서도 보듯이 여기에서는 성질인 맛과 색깔이 다른 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이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아래 딸기, 즉 과일은 맛과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 성질이 그대로고 아래 딸기는 성질이 그대로. 여기는 색깔이 성질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성질이 변했다, 성질이 그대로. 성질은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위에서도 모양 얘기가 나왔죠. 이 모양은 성질이 아닙니다. 모양은 고유한 특성인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가 성질 아닌가 했는데 모양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어떤 변화인지 구분할 수 없겠죠? 이해했나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실험 탐구를 함께 봅시다. 작게 자른 마그네슘과 태운 마그네슘의 성질 비교하기 실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개괄적으로 보고 실험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실험은 마그네슘 리본을 잘랐을 때와 태웠을 때의 성질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긴 마그네슘 리본을 해서 그냥 원본 그대로의 리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작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을 해서 이 긴 마그네슘 리본을 가위로 자르면 작아지겠죠. 이렇게 가위로 자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 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을 불을 이렇게 붙여서 태우게 되면 재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마그네슘을 준비해야 하고요.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위에서 마그네슘의 성질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성질을 어떤 것을 비교할까 하면은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는 간이 전기 전도계를 대고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것도 이 마그네슘의 고유한 특성, 즉 성질일 수 있으므로 이 전기 전도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식초를 떨어뜨렸대요.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변화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 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초는 산과 염기 중에 산의 성질을 띠고 있는 용액입니다. 그래서 금속인 마그네슘에 산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아보는 실험이겠죠. 산을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 금속, 즉 마그네슘의 특성이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도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아야 할 일이 있어요. 자, 보면 첫 번째는 전기전도도로 그 전기전도성을 알아본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그 산을 떨어뜨려서 변화를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두 눈을 크게 뜨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옆에 보면 전류가 흐르면 빛이나 소리가 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리는 안 나는데 빛이 연두색으로 전류가 흐르면 연두색 빛이 나니까 어느 것이 연두색 빛이 나나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 두 번째는 산을 떨어뜨려 놨을 때 어떤 것은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서 거품 같은 것이 금속 표면에 생깁니다. 거품은 기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영상 잘 보고 이 아래에 우리가 표를 채울 거예요. 물론 영상에서도 표를 같이 채우니까 관찰할 때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작게 잘랐을 때와 태웠을 때 마그네슘의 성질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리본, 페트리 접시, 점화기, 가위, 간이 전기 전도계, 스포이트, 식초, 도가니 집게, 실험복, 실험용 장갑과 면장갑, 보안경을 준비합니다. 10cm 길이의 마그네슘 리본을 3개 준비하여 가 페트리 접시에는 마그네슘 리본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 페트리 접시에는 마그네슘 리본을 작게 잘라넣고 다 페트리 접시에는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 젤을 넣습니다. 긴 마그네슘 리본, 작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 재에 각각 간이 전기 전도계를 대고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합니다. 이번에는 긴 마그네슘 리본, 작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 재에 각각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마그네슘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잘 봤나요? 모두 잘 관찰을 하고 표를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 먼저 전류가 흐르나 안 흐르나 이런 거를 적어보는 칸이 있어요. 모두 연두색 그 불빛을 관찰했나요? 어디에 관찰이 되었나요? 그렇죠. 먼저 전류의 흐름은 긴 마그네슘 리본에서 연두색 불빛이 나왔고 작게 자른 마그네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 재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네, 잘했네요. 그럼 두 번째를 볼게요. 식초와의 반응을 했을 때 긴 마그네슘 리본은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뽀글뽀글 하고 나오는 게 관찰되었는데 여러분 모두 관찰할 수 있었나요? 그래서 두 번째 작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을 보면 얘 역시도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 재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관찰한 것과 모두 같게 관찰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하였고, 두 번째를 봅시다. 이 가와 나의 결과를 비교할 때 마그네슘 리본을 작게 자르면 마그네슘의 원래 성질을 어떻게 되는지 2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가와 나의 결과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는 긴 마그네슘 리본이고 나는 작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이었습니다. 근데 작게 잘랐는데 마그네슘의 성질, 이 전류의 흐름과 식초와의 반응하는 정도가 우리 마그네슘의 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긴 마그네슘, 작은 마그네슘을 비교했는데 얘도 기체가 발생했고 얘도 기체가 발생했어. 그리고 얘도 전류가 흘렀고 얘도 전류가 흘렀어. 가와 나의 성질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정리를 하면 작게 잘라도 성질이 유지되더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3번 문제를 함께 볼게요. 먼저 했던 거를 지워버렸네. 자, 이렇게 낙서하면 안 됐구나. 그럼 그냥 해볼게요. 자, 가와 다의 결과를 비교할 때입니다. 3번 문제를 하고 있고요.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면 마그네슘의 원래 성질이 어떻게 될지 가, 다를 보고 비교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가와 다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보면 가는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의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 쟤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식초와의 반응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 보이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와 달리 3번 문제는 이 전류의 흐름 그리고 식초와의 반응인 성질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마그네슘 리본이 재가 되면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답을 쓸 때 지금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고 그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자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와 나의 결과를 비교하니까 가와 나의 차이를 앞에 써주고 그리고 이 성질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자를 뒤에 이렇게 써주는 것이 답을 작성할 때 좋습니다. 자, 3번 답도 한번 볼까요? 3번 답도 비교할 때 어떤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 리본이 재가 되면 하고 비교를 해주고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뒤에 달라진다 라고 써서 답을 하게 됩니다. 모두 이해했나요? 이처럼 물질의 모양이나 크기 등의 겉모습만 달라질 뿐 그 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을 유지되는 변화를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는 고유한 성질은 유지되는 변화를 물리 변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모양은 성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얘는 화학 변화야, 그냥 변화야 하면 안 되겠죠. 모양은 상관이 없고 그 고유한 성질이 유지되어야 물리 변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두 줄, 세 줄을 더 내려가서 보면 어떤 물질이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성질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성질이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이 각각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함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먼저 물리 변화를 봅시다. 물리 변화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했었고, 화학 변화는 성질이 바뀐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함께 볼까요? 먼저 모양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보죠. 종이를 접거나 자를 때 모양은 변하죠. 하지만 접거나 잘라도 종이의 특유의 성질은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물에 넣으면 용해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물에 설탕을 넣으면 녹아서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없어졌다 혹은 성질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체 상태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설탕의 입자들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멀리 떨어집니다. 하지만 입자 하나하나는 바뀌지 않고 이렇게 거리만 변화하기 때문에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 설탕을 맛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단맛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물에 용해된 설탕도 먹었을 때 단맛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질은 변하지 않고 용해와 같이 물에 녹는 것도 물리적 변화의 하나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용해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봅시다. 물을 가열하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배웠던 상태 변화 기억나나요? 이거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혹은 액체가 기체가 되고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상태가 변화하는 애들을 상태 변화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상태 변화도 설탕의 용해와 같이 입자들이 고체 상태일 때는 가까웠다가 액체나 기체가 상태가 되면 상대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제 달라 보이지만 사실 성질은 그대로인 물리적 변화입니다. 우리 물리적 변화를 기억할 때 이 용해와 수증기 되는 이 상태 변화, 이 둘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이 상태로 기억을 해놓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으로는 화학 변화를 봅시다. 화학 변화는 성질이 바뀌어야 화학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종이를 태워보네요. 종이를 태우면 여기가 원래 있던 종이라면 불에 탄 종이는 이렇게 바뀝니다. 더 이상 제가 되면은 종이의 역할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질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종이를 태우는 것은 화학 변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포정을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발포정이 물과 반응하거나 녹으면서 새로운 기체가 생성돼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발포정과는 다른 무언가가 되겠죠. 따라서 이 변화도 화학 변화의 한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흰색 설탕을 오래 가열하면 갈색으로 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주었네요. 흰색 설탕이었는데 가열했더니 갈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색도
어떤 물질의 성질 중 하나였죠. 따라서 이 색을 변한 것을 보고 이것도 화학 변화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도 알았고 여러분이 어떤 예를 보았을 때 이게 물리 변화구나 혹은 화학 변화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한번 실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변화를 보았을 때 이게 무슨 변화인지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에게 가져와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냅시다. 자, 변화에는 무엇이 있었죠? 우리가 변화는 어떤 물질이 달라질 때 변화한다 라고 했었고 그 변화에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변화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이 두 변화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가장 강조되었던 단어 두 글자 땡땡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질. 그리고 이 성질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리 변화를 보면 성질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그렇죠.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 변화들을 얘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 변화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하는 애들을 화학 변화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시들을 한번 기억해 떠올려 봅시다. 물리 변화의 예시 중에서 떠오르는 것 있나요? 그렇죠. 종이 자르기와 같은 이렇게 겉모양만 바뀌는 애들이 있었고 또 설탕이 물에 녹는 용해도 물리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상태 변화도 물리 변화의 하나예요 라고 했었습니다. 이 용해와 상태 변화는 할 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줬던 것도 기억하죠? 이렇게 뭉퉁이로 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지만 사실 이 거리는 변했지만 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물리 변화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변화를 기억해 볼까요? 화학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불에 연소시켰을 때 우리 교과서에서는 종이를 불에 연소시켰었어요. 그래서 불에 연소를 시켰을 때 바뀌었고 또 발포정을 물에 넣는 경우 이 발포정은 비타민 C 같은 거 먹을 때 한 번씩 볼 수 있는데요. 알약을 물에 넣으면 물에서 뽀글뽀글뽀글하고 기체가 올라옵니다. 이러한 발포정들은 기체가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애들인데 알약이 가지고 있었던 애들인데 이렇게 나오면서 애들이 바뀌겠죠. 그래서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열이 있었어요. 설탕을 가열하면 달고나 그 갈색으로 변한다, 탄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열했던 거. 이것도 사실은 연소와 비슷한 느낌이겠죠? 열을 가해서 어떤 물질이 바뀌게 되면 화학 변화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것을 잘 말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스스로 해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변화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시를 찾아봐야겠죠. 이 예시들을 많이 찾아볼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선생님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는 없는 거 한 2개 정도씩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은 물리 변화 그리고 화학 변화에서 화학 변화를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파마 그리고 그냥 따가서 머리를 말리는 것 혹은 닦고 있다가 풀어서 그 곱슬거림이 있는 것, 이 2개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 차이점들도 알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그림 혹은 두 번째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물리 변화인 것 같나요? 맞습니다. 바로 두 번째 그림이 물리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림이 화학 변화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까요? 왜 물리 변화라고 생각을 했고 왜 화학 변화라고 생각을 했는지까지 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머리를 닦는 것은 이 머리의 모양은 변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근데 모양은 성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직선으로 뻗어있던 머리들이 구불구불 거리는 머리로 변하기는 했으나 그 머리카락의 성질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 변화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마를 하는 것은 왜 화학 변화인가? 파마를 하는 것은 약을 쓰죠. 미용실에 가면 약을 발라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이 머리카락에 있는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구불구불 거리는 모양으로 잡아준 다음에 다시 그 모양을 유지시키는 약을 사용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직모였던 애들을 풀어주면서 이때 머리카락을 만져보면 알 수 있는데요. 원래 탱탱했던 머리카락이 흐물흐물 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 그리고 그 설명 방법까지 다 숙지하였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과학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